안녕하십니까? 아동미술 전문가 김인숙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만나볼까요?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내 아이는 왜 이러죠? 또 선생님들이 왜 그 아이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또 상담사들은 정말 고심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연구하고 또 생각하게 된답니다. 이때 그림을 분석하고 그림에 담긴 의식과 무의식의 세상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걸 배우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신다면 훨씬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아이들은 왜 이럴까요? 생각나는 걸 그려보라고 했는데 한없이 한 곳을 문질러 대며 뭐라고 얘기해요? 밥 먹는 거예요. 땅에 심어서 딸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와, 이 낙서가 아니군요. 밥 먹는 건데 또 심었더니 딸기가 생겼대요. 또 이 아이 볼까요? 엄마 집에 가요. 아빠 컴퓨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라는 걸 지도하면서 와, 낙서했네. 와, 왜 거기다 그렇게 낙서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낙서를 인정해 주면서 다가가 기록해 주시는 것이 더 그 아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의견을. 자, 아이들은 아빠 코딱지예요. 아빠 코에 들어가서 코딱지가 나온 거래요. 이런 언어들은 가정의 언어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선생님들이 심리미술에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의 말을 통하여 그 아이의 언어와 말하는 걸 통하여 선생님이 또 상담사가 경청하고 기록에 남기면서 우리가 통찰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때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들은 일상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거의 전달되는 겁니다. 또 우리 아이는 이런 그림을 또 그렸어요.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머리카락은 숨어서 지켜보고 있대요. 숨어서. 왜 숨어야 될까요? 왜 숨는 걸 알아야 되죠? 만 3세 아이들이. 자, 또 해적 폭군이래요. 머리카락이 엄청 많아서 굴러갈 준비를 하고 있대요. 해적 폭군인데. 아이들의 소꿉놀이 시대의 이야기를 아시겠나요? 결코 그 나쁜 사람이 찾아와서 그 폭군 노릇을 해요. 뭐 누가 와서 무엇을 해요? 이런 전달 못해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무의식의 자아 또 물안론적 사고의 생각들이 해적 폭군이 머리카락이 엄청 많대. 그래서 굴러갈 준비를 하고 있대요. 머리카락이 굴러갈 준비를. 참 아이다운 생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고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요? 또 다른 친구 한번 볼까요? 자, 얼굴이에요. 창문에서 이도를 보고 있대요. 친구를 보고 있나 봐요. 사랑이를 보고 있나 봐요. 어몽어스도 장난감을 이렇게 갖고 있대요. 와, 그런 내용이구나. 신비 아파트가 합체하는 거래요. 여러분, 신비 아파트 이런 귀신들의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 인식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느끼도록 해야 되고 어떤 감정들이 표현되는지를 함께 다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똑같은 시간에 귀신을 보는 아이가 있었 반면에 또 이 아이는 애벌레는 과일을 나무에서 타고 있어요. 애벌레는 비타민을 먹으면서 소망이랑 놀고 있대요. 비타민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실까요? 자, 또
보석이에요. 정윤이 거예요. 밑그림 언니랑 타고 있어요. 이렇게 했네요. 유모차라고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자신의 환경 속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들도 알듯말듯한 이런 상황들을 선생님께 전달할 때 선생님은 아시죠? 수용한다는 거. 무조건 수용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수용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건 틀렸어 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자, 눈인데 풀을 쳐다보게 돼요. 눈이. 이 눈이 뭘 쳐다보냐면 풀을 풀. 아이들의 이런 상상과 공상 속에서의 표현들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들로 펼쳐지면서 한반 아이들 15명, 10명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각각의 소리를 내어 각각의 의견으로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또 그 아이만의 세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 그 아이의 가정 환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선생님께 전달하는 거랍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상상과 공상의 무랄론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생각을 함께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무랄론적 사고는 이렇게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꿈을 꾸는 아이, 또 무의식 속에 어떤 두려움을 가진 아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제가 없는 생각나는 걸 그려주세요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고 선생님들 또 우리 송아트 상담사분들은 이 아이의 무의식과 의식의 세상 속에서 느끼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관찰하고 그 표현들을 수용하고 지지하면서 아이에 대한 이해력을 높입니다. 자, 빰빰빰. 이제 나무라는 걸 하나 가르쳐 볼까요? 선생님께서 한 반 아이들이에요. 같은 반 아이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며 아이들이 그림을 듣고 표현한다는 거, 이야기를 듣고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의 경청 능력, 선생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경청하고 어떻게 생각하여 표현하는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지도법 하나 함께 시켜봐 드릴까요? 이런 지도법이죠. 얘들아, 나무 그려봐. 주제 나무 그러면 절대 그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도 도형이라는 어떤 형태의 표현의 도구가 필요한 건데요. 특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도형의 미술적 요소인 도형들 있죠. 동그라미라는 도형, 세모라는 도형, 네모라는 도형, 가로, 세로, 삼자라는 도형들이 활용이 된답니다. 마치 한글의 기역린 아야의어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는 주제가 뭐냐면 나무가 되었네. 왜 김인숙이는 노래를 부르며 가르쳐야 된다고 할까요? 제가 약 34, 5년 전에 유치원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선생님의 모습보다는 목소리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는 겁을 먹는 또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대한 그 영향을 받는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톤이 높은 선생님, 또 저음인 선생님, 또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 음감이 있답니다. 이 소리라는 게.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웃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즐겁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며 가르쳐 주세요. 자,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동그라미를 넓적한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나무가 되었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또 하나 불러볼까요? 커다란 예쁜 동그라미 속에
조그만 동그라미 눈 하나 그려 눈동자. 새가 되었네. 부리는 어디에? 선생님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여기 있어요. 선생님, 저는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부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각양각색의 아이들이 부리를 관찰하여 표현하는 게 다 다르답니다. 위치도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르고, 그걸 모두 다 수용해 주는 거죠. 아, 너는 이게 불이구나. 여기에 있어요. 굿잡, 좋아. 얘들아, 좋아. 너무 좋았어. 어떤 아이에게도 틀린 표현인데 이런 말은 없습니다. 몸통은 어디에? 그 뜻은 뭐죠? 몸통을 관찰해봐. 그 뜻이에요. 관찰하고 나서 어떤 아이는 이렇게 생겼대요. 어떤 아이는 아니야 이렇게 생겼대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지도법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배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교육이에요.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창의적인 교육은 몸통은 어디에?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관찰해 보라고 안내하고, 아이는 몸통을 관찰하고 본인이 느끼고 관찰한 대로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안내자의 역할, 아이들은 관찰하여 표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 날개는 어디에?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이 아이는 날개 이렇게 생겼대요. 또 한 아이는 날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한 아이는 날개 이렇게 생겼대요. 어떻게 생겼든 그거는 그 아이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또한 선생님 또 안내할까요? 다리는 어디에? 이렇게. 그럼 아이는 다리를 어떻게 그리든 구불구불 그리든 짧게 그리든 그거는 아이의 관찰의 방법입니다. 그건 자유인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은 안내자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나무라는 거를 표현하도록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한반 아이들에게 나무의 표현을 시켜보았네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크게 놓고 볼까요? 어떤 표현이 됐을까요? 나무에 대해서 경청했나요? 여기 나무가 좀 나왔네요. 나무들이 나왔네요. 와, 선생님이 커다란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뭐가 되었니? 오늘의 주제는 나무거든. 선생님, 나무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넓적한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무슨 나무 되었니? 선생님, 넓적한 나무요. 조그만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무슨 나무 되니? 조그만 나무요. 이렇게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경청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즐겁고 신나게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안내하죠. 그런데 표현에 자유를 주다 보니 모든 아이들의 표현이 다 다르답니다. 아이들은 나는 이렇게 그려도 혼나지 않아. 나는 이렇게 그려도 틀렸다고 하지 않아. 거절감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요, 자신의 표현에 자신만만 최고인 줄 알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다 표현된 그림의 선생님은 경청해야 되겠죠. 경청하여 기록합니다. 애기 나무는 상어랑 바닷가에서 놀고 있대요. 와, 이 아이는 나무를 얘기했는데 아기 나무가 상어랑 바닷가에서 놀고 있다는 바다를 생각하고 있네요. 선생님의 기록이 중요했나요? 안 중요했나요? 그동안의 그림 감상은 와, 잘 그렸구나. 와, 멋지게 그렸네. 이런 칭찬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의 감상법은 달라졌죠. 또다시 한번 궁금해서 이건 뭐예요? 형아나무요. 형아나무 뭐예요? 똥을 찾으려고 땅을 파고 있대요. 형아나무가 똥을 찾으려. 이런 것들도 선생님 절대 난색을 보이지 않아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기록에 남긴 거죠. 자,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록된 이야기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우리의 그 어른들에게 기쁨을 주고 선생님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또 볼까요? 이건 뭐, 와, 나무 그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뭐예요? 나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대요. 이건 뭐냐니까 검정색이래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경청하여 표현했네요. 또, 와, 우리 아이는 나무를 표현해라고 했더니 이상하다, 그죠? 전체 나무가 거꾸로 돼 있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로 바뀌었네요. 아, 오늘의 주제는 나무인데 사람의 얼굴로 다 바뀌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무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무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무는 재미있게 곤충 잡기를 하고 있대요. 나무는. 여러분, 물안론적 사고가 뭐죠? 아이들이 나무를 가리키면 나무를 그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물안론적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나무랑 같이 놀아요. 나무가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표현하는 거랍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이해하실 때 이 물안론적 사고를 이해하지 않으면 선생님과 어머니와의 아이를 이해하는 이런 똑같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에서 많은 차이점이 드러나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물안론적 사고에 대해서 익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무를 그리고 참나무를 그리고 또는 어떤 소나무를 그리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라는 대상을 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친구의 대상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나무를 그리라고 했는데 어떤 다른 대상으로 나무가 움직이고 말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의 그 물안론적 사고를 볼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또 볼까요? 와, 나무를 선생님의 이야기를 의도를 잘 듣고 나무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상하다? 누워있는 나무도 있어요. 선생님은 누워있는 나무를 지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워있는 나무로 표현하네요.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얘야 똑바로 그려 이러지 않아요. 선생님이 경청해 보니 작은 나무는 많이 놀아서 누워서 쉬고 있대요. 아, 우리 아이가 피곤하면 많이 놀면 피곤이 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느껴볼 수가 있어요. 또 놀고 있어요. 남자 머리를 하고 있대요. 남자 머리를. 이게 머리, 이 나무 위에가 좀 점이 찍혀져 있죠? 남자 머리를 하고 있대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선생님과 소통의 공감으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며 기록한다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고 서로 선생님의 감정과 심정과 부모님의 심정이 이렇게 크로스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제가 생기네요. 또 볼까요? 귀신나무는 나무를 때리고 있대요. 귀신나무는. 야, 귀신은 생각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귀신을.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자꾸 귀신 이야기를 하거나 도깨비 이야기를 하거나 유령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저희 선생님들은 이렇게 대처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죠. 어떻게 해요? 얘야, 이 세상에 귀신은 없어. 얘야, 이 세상에 도깨비는 없단다. 얘야, 이 세상에 유령은 없단다. 엄마, 아빠 이렇게 친구들이 있지.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단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없는 건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허구적인 거,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와, 이런 그림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래요. 추워서 모자를 썼대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그림들의 내용을 주제 하나에 나무 그리기 주제 하나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주제로 또 한번 하나만 더 보시고 어떤 주제로 가볼까요? 자, 이제 사물에 대한 건 봤는데 사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 그리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 사람을 그리는 방법들을 안내하는데요. 어떻게 안내하는지 한번
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노래를 부를까 한번 우리 부모님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되었네. 오늘의 주제 무엇이지? 사람이 되었네요. 오늘의 주제 뭐라고요? 사람이 되었네요. 와, 사람 그리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커다란 동그라미 눈두개 그려 눈동자. 커다란 동그라미 눈두개 그려 눈동자. 눈썹은 어디에? 여기 있네. 그죠? 코는 어디에? 입은 어디에? 귀는 어디에? 머리카락은 어디에? 이렇게 명칭들을 불러가면 아이들이 쭉쭉쭉쭉 인지하면서 따라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열심히 몇 번 부릅니다. 그리고 만져봅니다. 어깨는 어디에? 무릎은 어디에? 발목은 어디에? 뒤꿈치는 어디에? 이렇게. 야, 모욕시키실 때도 우리 어머님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마를 닦아볼까? 귀를 닦아볼까? 어깨를 닦아볼까? 팔꿈치를 닦아볼까? 이렇게 하고 닦아주시다가 아이가 이제 엄마 나도 알아요. 그래, 그럼 너가 닦으면서 노래 불러볼래? 엄마 이마를 닦고 있어요. 엄마 귀를 닦고 있어요. 엄마 어깨를 닦고 있어요. 팔꿈치를 닦고 있어요. 발목을 닦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아이가 친구들과 만났을 때 친구야 나 팔목이 아파. 친구야 나 새끼손가락이 예쁘지? 이렇게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아이의 사람 그리기 보이시나요? 왜 울어야 될까요? 사람을 그리라고 그러는데 울어요. 왜 울까요? 많이 우는 아이들 있죠? 자, 이렇게 운다라고 표현하고 왜 울어요? 주사 맞았대요. 주사 놓고 있대요. 그 기억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선생님은 이런 우리 아이를 공감하면서 아, 그렇구나. 어? 자, 이건 뭔가요? 엄마, 아빠, 형이랑 같이 집에 있어요. 입이에요. 등이에요. 이러면서 선생님이 불러준 것들을 생각하여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또 볼까요? 아이들마다 몹시 다른 이 표현들을 선생님들은 다 수용하고 공감하면서 아이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들어준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런 표현 활동들은요, 두뇌 발달의 경청, 아이들의 듣는 거, 아이가 들었나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나요? 그리고 알았나요? 그리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표현했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경청인지 사고 활동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바라볼 수 있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이런 지도법이랍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의 표현력, 누구나 다 같지 않은 표현력, 모든 아이들의 생각은 다 꿈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이 있고 보석을 가지고 있는 보석 덩어리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다 아름다운 생각, 멋진 생각, 자신의 의견이 어떤 건지, 아이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를 인정해서서 세상에 나가 최고되게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죠. 자, 여러분들 감상 되셨나요? 오늘은 이것으로서 우리 미술 분석 시간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